그럼 실제 있는 동굴은 조사가 안 된 거죠. 꽃을 보니 봄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지보다 먼저 봄이 오는 제주. 제주도를 종종 가는데요. 탁 트인 바다와 나지막한 오름들, 성산 일출봉. 갈 때마다 봤던 그 아름다움이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산 일출봉 6km 거리에 여의도 2배 규모의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의 섬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수만 년의 바람과 파도의 시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섬. 성산은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오늘도 속지코지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 오늘 상쾌하고 구름이 좀 많지만 새들은 오히려 좀 구름이 낀 날씨에 더 많이 날거든요. 많은 새들이 보일 거라 기대가 됩니다. 잠깐만 촬영 좀 할게요. 성산 바다의 풍요로움은 수많은 새들을 불러들이고 키워내는 어머니의 품과 같죠. 성실한 가마우지들은 저기 자리를 잡았네요, 벌써. 원래는 철새였던 가마우지도 먹잇감 많은 이곳에 아예 터를 잡았습니다. 아, 새가 너무 좋죠. 너무 사랑스럽죠. 새만 보면 심장이 늘 두근두근 뛰어요. 열 살 때 제주도로 이사 왔다는 예원 씨. 제주의 모든 것이 낯설었던 소녀에게 새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주었죠. 그런데 6년 전 새들과 함께 살아온 성산읍에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일단 안 들었던 게 가장 먼저였던 것 같고 되게 그냥 하염없이 슬퍼서 한 3일을 그냥 울었다 깼다 울었다 깼다 했고 제2공항 소식이 가슴 아픈 또 한 사람. 성산읍 신산리에서 나고 자란 강석호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60, 70년대에는 태풍이 한번 불어나면은 바닷속에 잠기는 여가 있어요. 여기에 해산물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미역이라든가 톳이라든가 소라, 전복 뭐 할 거 없이 걔는 가서 그거 뭐 한 성분씩 이렇게 쓸어왔지. 신산리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평생의 터전에 제2공항이 생긴다는 소식을 할아버지는 뉴스를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온 줄. 그 지사도 여기 지사 자체도 이렇게 그렇게 말을 처음에 올 때 말했어요. 아, 자기는 여기에 공항 부지 설정할 거는 꿈에도 몰랐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빠른 속도로 늘어왔습니다. 2019년 기준 한 해 관광객 수는 1,500만 명. 국토부는 2045년엔 4,500만 명이 다녀갈 거라 예측했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떠세요? 제주공항 이용할 때 좀 불편하다고 느끼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환경이 파괴되는 것까지 하면서 지을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공항이 더 많으면은 예. 더 이제 좀 편해지니까. 네. 네네. 일단 계속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나쯤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좀 더 생기면. 애초에 저는 거기가 공항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누가 냈는지 그냥 의아해요. 가보기나 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아는지 그냥 평지니까 내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제2공항 예정지는 성산 일출봉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성산 기상대부터 북쪽 방향으로 3.2km의 활주로가 시작되죠. 총 사업비 5조 원 넘게 투입된다는 대규모 국책 사업. 500만 제곱미터. 여의도 2배 면적의 공항이 바로 이곳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2공항 소식을 들은 이후 강석호 할아버지는 종종 예정 부지가 내려다 보이는 독자봉에 오르곤 합니다. 어린 시절엔 소 풀을 먹이러 자주 올라오던 곳이었죠. 지금 활주로는 여기 요 중간에서 저쪽으로 저 활주로가 3,100m거든요. 수산, 저쪽에 수산이 보이죠. 수산 거의 가까운 데까지가 활주로 될 거야 아마. 한라봉 농사를 짓는 강석호 할아버지. 76의 농부는 지난해 6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 이런 6개월간 직접 관찰한 새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300m 다 나르거든요 이게. 이제 아침, 저녁, 점심, 또는 또 물때, 또 바람이 불 때, 또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제 꾸준하게 6개월 내가 조사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죠 이거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의 새들이 걱정됐다는 할아버지. 직접 새들의 비행 고도를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할아버지는 국토부가 조사한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 150에서 한 170대고 요거 200m, 250m 전략영향환경평가에서 국토부가 이제 비행기 고도는 494m, 또 조류 고도는 100m 내외다. 그래서 394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류 충돌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절차입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새들의 이동 고도가 100m 미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쪽에 소황산이고 요디가 두산봉, 시흥리 두산봉 이디가 그냥 이쪽에가 맹금류나
우리 법정 보증디 뭐 80조라든 이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오름 위로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많이 봤다는 할아버지. 특히 두산봉에선 맹금류도 봤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맹금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 살았다는 부희만 할아버지는 두산봉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많습니다. 매가 뭐 엄청나죠, 그 당시는. 지금은 기억해 보여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전부 뭐 사이사이 다 매. 여기서 다 그냥 뭐 아침에 나갔다 저희 때는 또 새끼들 또 키우느라고 먹이 물고 들어오지요. 저희 때는 다 여기 사니까. 닭을 키울 때니까. 병아리 차지 못하게 해도 잠깐 한 사이에 병아리 차가보는 거야, 이놈을 짓게. 그러면 저희 때 집에 가서 엄마는 딱 세고면 병아리였거든. 왜 엄마 신이 안 맞고. 뭐냐고 병아리를 안 지키냐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매가 많이 살아서 한때는 매모르, 즉 매들의 언덕이라 불렸다는 두산봉. 지금도 매가 살고 있을까요? 아마 저쪽인 것 같아. 계속 매가 있는데. 매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고 혹독한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암벽 선반이 발달된 곳에서 살아갑니다. 두산봉에서 매를 기다린 지 3일째. 드디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난 매가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멸종위기종 1급. 매는 주로 해안 절벽에서 살아가는 제주의 대표적인 텃새입니다. 푸른 잿빛 빛과 흰 배, 이 땅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지만 쉽게 고향 제주를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치 다이빙하듯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매. 두산봉엔 한 쌍의 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의 비행 고도는 얼마나 될까요? 언뜻 봐도 127m 높이의 두산봉보다 훨씬 높이 날아오릅니다. 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500m 이내에서 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매는 습성이 아래쪽에 있는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높게 뜨려고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높게 떠야 먼 거리에 있는 새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새보다는 자꾸 높게 뜨려고 하는 경향은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번식기가 아닐 때 매는 1000m 이상 날아올라 한라산까지 먹이 활동을 나선다고 합니다. 매의 세력권은 반경 2km. 제2공항 예정지 인근 4곳에서 매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매와 비행기의 충돌 위험은 없는 걸까요?
항공기 이착륙 시의 이동 경로를 진입 표면이라고 합니다. 진입 표면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전에 치명적이죠. 그런데 제2공항의 진입 표면 안에 매 서식지 중 한 곳인 두산봉이 있습니다. 두산봉을 지날 때 실제 비행 고도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직접 비행해봤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를 향해 날아가는 헬기. 드디어 매가 살고 있는 두산봉이 가까워 옵니다. 이때 헬기의 비행 고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맞는 우리 헬기 고도로 산도 접근각으로 착륙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390m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의 비행 고도와 헬기의 비행 고도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아찔한 조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 걸까요? 조류 항공기 그 충돌의 약 그 90%는 그 상공 1,300m 이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8kg의) 새가 시속 960km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부딪힐 때 충격량은 64톤. 특히 엔진과 충돌할 땐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조류 항공기 충돌 사고 건수하고 피해액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지난 15년 동안 조류 충돌 건수가 미국 같은 경우 2배가 증가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그런 추세로 있고. 국내 조류 충돌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공항과 조류 서식지 간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조류 충돌 사고의 대부분은 공항 반경 13km 안에서 발생합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서 8km 거리엔 제주 최대 규모의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드넓은 해안 조간대와 연안 습지가 발달된 하도리. 먹잇감이 풍부해서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에서 쉬어갑니다.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어서 예원 씨가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죠. 10살 때부터 10년간 꾸준히 새들을 관찰해왔다는 예원 씨. 하도리를 찾아오는 새 종류와 수를 기록해왔습니다. 노랑불이 저어서 1마리, 저어서 6마리, 그리고 제갈매기 1마리.
해마다 전 세계에서 30여 종 5천여 마리의 새들이 이곳을 찾아오죠. 이곳은 이미 새들이 꾸려낸 새들의 국제공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저기 시베리아에서 온 애도 있고요. 여름 되면은 또 저 아래 필리핀, 대만 각종 나라에서 온 애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오래 머물고 가는 새도 있고요. 1, 2주 잠깐 머물렀다 가는 새도 있고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은 이미 활발한 국제공항이나 마찬가지예요. 희귀한 새들도 많이 관찰됐습니다. 그중엔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다리에 H54라는 가락지를 차고 있는 저어새입니다. 친구들보다 몸집도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이 녀석은 어디서 온 걸까요? H54에게 가락지를 채운 건 조류학자 이기섭 박사입니다. 각시암이라고 하는 섬에서 2016년도 6월에 가락지를 부착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겨울이 되게 되면 다른 일본이나 중국 같은 월동지로 가지 않고 계속 제주도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강화도 각시암에서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H54. 지난 5년간 꾸준히 제주도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어새들이 보통 대만이나 오키나와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것과 달리 H54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만 오가고 있죠. 올해도 머나먼 길을 떠나왔을 저어새들. 그중 몇몇은 남쪽으로 가지 않고 이곳 하도리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13km) 내까지는 가급적 이런 조류 서식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철새 도래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새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항이 생기게 되면 결국 하도리의 상황은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제2공항 예정지에서 8km. 하도리는 어쩌면 약한 개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최후의 북방 한계선. 마지막 쉼터일지도 모릅니다. 제주 올레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해변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새들이 쉬어가는 풍경. 그 새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탄성이 나오죠. 그런데 제2공항이 맡고 있는 것은 새들의 하늘길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의 땅 속엔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아삭하고 달달한 제주 겨울무 수확이 한창입니다. 겨울철 국내 무 소비량의 90%가 이곳 제주 땅에서 자라죠. 올해는 한파와 폭설로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산의 농부들을 심란하게 하는 건 무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지면 밭 영대잖아. 절대 그렇게 안 비춰서 또 갈 때부터 노탈이 들렁가는. 원래 처음부터 문제 많은 거잖아. 문제 많으니까 오래 끌 수밖에 더 있나? 어떤 생각해? 공항 들어오는 거 반대지? 농사꾼 생각하면. 그러면 반대인데. 땅이 있어야 되지. 응. 근데 양면적인 게 있지.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땅값 올라가니까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고 발전한다니까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고. 1월 2, 3, 4, 5월 달까지 제주도 거 물 건너갈 건데요. 그 겨울무가. 근데 이게 점점 사라져가면 농사꾼이 사라져가고 농지가 사라져간다는 게 점점 개발하면서 농지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창현 씨는 제2공항 예정부지 중 한 곳인 수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 공항이 생기는 게 걱정된다는 창현 씨. 제주의 밭엔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이 근처, 이 밭 근처에 물들이 빠지기, 숨골이라고 물이 빠지는 곳이죠. 물이 큰 비 왔을 때는 일로 물이 다, 이 구멍으로 해서 물이 다 빠져요. 지금 공항 부지 내에도 밤마다 거의 숨골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숨골도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숨골도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성산 공항 부지 내 성산읍은 비가 전국에서 최고 많을걸요. 성산읍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2,000mm. 제주에서도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많은 빗줄기가 거침없이 빨려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골입니다. 이렇게 스며든 빗물이 모여서 귀한 지하수가 되죠. 여의도 2배 규모의 땅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다면 숨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공항 예정부지의 숨골들을 분명 조사했으며 그 개수는 8개라고 나옵니다. 그 넓은 땅에 숨골은 정말 8개뿐일까요? 우리는 공항 예정지의 숨골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는데 그 멀리서 봤을 때 이런 좀 큰 나무들이 좀 자라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좀 가서 찾다 보면은 근처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예정부지라는 거죠? 네, 여기도 예정부지고. 유난히 큰 나무들이 잘 자라는 곳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신비로운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런 데 이끼들, 네. 여기 풀에 이슬 같은 게 많이 맺혀 있죠. 맺혀 있고 이게 이 밑에서 습기도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숨골 주변에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숨골은 땅이 숨쉬는 길입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따뜻한 봄날, 현재 기온은 18.9도입니다. 숨골 내부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8.2도) 나왔습니다. 숨골은 이게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통로입니다. 제주도가 전적으로 그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을 통해서 지하로 물이 내려가서 지하수가 되는 거죠. 용암 자체가 물이 안 빠지는 용암 지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곳이 없으면 이 밭 같은데 물이 전혀 안 빠져가지고 화산섬인 제주.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갈 때
먼저 식은 지표에 용암이 갈라지면서 틈이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크고 작은 구멍이 바로 숨골이죠. 숨골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 다른 숨골을 찾아 나선 지 불과 몇 분 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숨골을 발견했습니다. 어, 160개 정도, 예, 되었죠. 한 2년간에 걸쳐서 한 3차의 조사를 해서 160개 정도의 숨골을 찾았습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공항 예정 부진의 숨골의 개수는 8개.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주민과 환경단체는 160개 이상의 숨골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에겐 쉽게 보이는 숨골이 왜 국토부 전문가들에겐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숨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에서도 그런 거를 좀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국토부가 안 봤다. 환경부 눈치도 좀 보이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관계 간 협의 과정에 있는데 국토부 입장을 이렇게 단독으로 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인터뷰에 나가면요. 이제 그게 좀 부적절하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이 들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 계획으로서 부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업을 시작하자 그러면 계획과 실행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부조리한 관계가 마련이 되죠. 그러니까 개발자 보고 환경을 보존하는 행위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사업 시행자인 국토부가 직접 진행하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 간과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동네 주민들이 다 안다는 칠낭괴라는 동굴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기는 작고. 예, 여기 파란 점 있는 곳입니다. 요 분홍색이 예정지고, 지금 이쪽이 주요 활주로가 이쪽으로 놓이고요. 여기서 한 직선거리로 공항 예정지 끝 지점까지 250m 거리. 250m. 예. 북쪽에 제일 끝에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조사 대상에 전혀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네, 조사 누락됐습니다. 사실 국토부 전략환경평가 조사에서는 이 주변에 있는 동굴들 다 조사했거든요. 문헌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럼 실제 있는 동굴은 조사가 안 된 거죠. 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m 떨어져 있는 동굴. 칠낭괴는 4.3 사건 당시 주민들이 피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겐 잘 알려진 동굴이 조사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동굴 이 정도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여기 용암이 어디 딴 데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보기 쉽게 그렇죠. 용암 종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형적인 용암 동굴. 뜨거웠던 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도 굳어버린 듯한 이곳에 생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꼭 안고 겨울잠에 빠져있는 관박쥐들. 관박쥐의 귀는 벌써 동굴 밖의 봄을 향해 있습니다. 저쪽 방향이 이제 제2공항 예정지 방향이고요. 굴이 서쪽에서 오다가 이 밑으로 갔으면 공항 쪽으로 가게 되는. 예, 그렇죠. 저쪽 방향으로 갔으면은 공항 쪽으로 갔을 건데 저쪽에 지금 어쨌든 메워졌는지 아니면 용암이 다른 쪽으로 이 아래층으로 해서 빠져나갔는지 동굴은 뭐 막혀 있는데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 2층, 3층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탐사는 필요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류의 표면은 대기의 낮은 온도 때문에 먼저 식어서 굳지만 아래층엔 굳지 않은 용암이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칠남궤 근처의 여러 동굴들은 모두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남동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공항 부지에 또 다른 동굴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왜 칠남궤 조사는 빠졌던 걸까요? 당시 동굴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칠남궤 빠진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남궤를 빠진 거든 안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항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는. 250m 가까이 있는데요. 그렇지. 250m든 단 30m든 공항 안에 있는 그 동굴은 아니잖아요. 박사님, 저기 포함 안 돼 있지만 동굴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조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칠남궤가 빠진 거는 당연히 저희는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예. 제주도 동굴 전체로 보면 되겠죠. 18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비밀의 섬. 제주의 땅속엔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전봇대 공사 중 동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용천 동굴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상당히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제주도가 이 세계 자연유산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용암 동굴 때문입니다. 용천 동굴과 당초물 동굴이라는 게 발견돼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게 되는데요. 그저 평범하게만 보였던 찻길 아래 숨겨져 있던 세계 자연유산. 이 비밀 통로를 따라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만년 전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가며 만들어낸 용천 동굴. 눈부신 지하 궁전이 펼쳐집니다.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 하나하나엔 대지의 기억이 녹아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게 용암 동굴이면서 석회 동굴의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는 용천 동굴. 이처럼 지질학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평가받아 용천 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들은 그냥 보통의 유산이 아닌 겁니다. 정말 수십만 년 동안의 모진 풍화 과정, 그리고 그동안의 이런 난개발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기적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거고요. 제주도를 바라볼 때 단순히 뭐 개발이냐, 뭐 보존이냐 이런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제주 자연유산의 가치와 의미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2공항을 둘러싼 주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사업을 시작할 때 물어야 했던 질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론조사 일주일 전, 제주 전역엔 긴장이 흐릅니다. 제주 제2공항 이번에 무너지면 향후 10년, 30년, 50년 그러면 제주도는 언제 국책사업을 유치할 것입니까? 입장을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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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을 우리가 찬성하는 이유가 별 구설수를 다 들었지만 첫째는 균형 발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라서 출도 착지연이 얼마나 가중되고 힘듭니까? 제2공항 반대단체에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6일간 삼보 1배 대장정을 이어갔습니다. 수건 사업이 시작이 있었어요. 근데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초창기에 이제 그때는 관광의 유치 목적도 있지만 제주시로 편중된 공항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도시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유치했던 거지. 지금같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관광객도 확 채워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제주도 공항을 짓는다는 그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는 제주도민 2,000명,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실시됐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모아졌을까요?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률은 46.5%입니다. 51.1%, 찬성이 43.8%로 반대가 찬성보다 7.3%포인트 높았습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 모두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제주도민은 반대가 우세했고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6년의 갈등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름과 초지, 밭담과 올레길,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고유의 가치들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주는 인간만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작은 도요새가 저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다니고 제비갈매기가 북극에서 남극으로 오가고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입장,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봐야 한다 생각을 해요. 개발과 보전, 긴 논란의 끝에서
이 땅의 또 다른 주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새들의 하늘길과 땅속 생명의 길. 개발에 앞서 보다 더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용눈이 오름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용눈이 오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왜 그런지 들어보려고 용눈이 오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신 분을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찾아오셨어요. 저 힘들어요? 상당히 경사가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어요. 혹시 환경운동 하려면 좀 유연성 같은 것도 있어야 되나요? 우리 국장님 보여주시죠. 어머 세상에. 손상이 많이 됐네. 맨땅이 드러나면 빗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파이는 현상을 2차 훼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진행되면은 당장 멈춰야 돼요. 이거 광고에서 봤어요. 여기 전문 용어로는 스코리하고 우리 제주 사람들은 송이라고 불러요. 엄청 부서지네. 꽤 약해요. 이게 속에 기공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 화산송이가 쌓여 초목이 그 위를 덮으면 비로소 오름이 됩니다. 밟을 때 생기는 압력이 다밥이에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부서지잖아요. 발로 누르면 완전히 부서지죠. 그럼 조금씩 다 앓고 있는 거네. 그렇죠. 깊게 패인 용눈이 오름의 흉터. 우린 그저 오름이 좋아 왔을 뿐인데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알려줬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탐방 규칙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런 경관이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세계 곳곳의 관광지들은 새로운 여행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6개월 주겠다는 것.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오직 물에 씻겨나갈 발자국만 남기겠다는 서약. 매년 찾았던 이곳을 다른 눈으로 다시 여행해 봅니다. 우리가 즐겁게 여행했던 이곳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연이기도 합니다. 환경 수용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경 수용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 수용력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왔을 때 그냥 즐기는 것만이 아닌 제주도의 환경에 좀 더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를 보존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곧 다시 여행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조금 다른 여행이길 상상해 봅니다.